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포트폴리오 종목 관련돼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쭉 체크해 보니까요. 이번 주에 또 수익 실현한 종목도 두세 개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계속 진행해 가면 될 것 같고, 철저하게 일단은 시그널 체크를 하면서, 오늘도 아마 일부 시간에 영상을 보여드릴 때 시그널 체크 위주로만 보여드렸을 것 같습니다. 내용 위주보다는 지금은 시그널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죠. 일단 무조건 저희가 리포트 해드렸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예요? 내용이 나쁜 종목은 우리가 영상에서 언급해드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 좋다는 거 일단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급이 꼬였고 외국인 매수가 잘 안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그널 플레이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점 잘 참고하셔서 우리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도움되시면 당연히 좋아요, 구독 플러스. 구독 플러스는 채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회원가입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먼저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셀트리온하고 일진전기는 이미 앞에 영상에서 일부에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잘 가고 있죠, 여러분?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그널 플레이를 앞으로 할 거예요. 일단은 222동평선 윗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시그널 체크하면서 가야겠죠. 또 매물이라는 건 언제든지 또 뻥뻥 이렇게 터트리고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우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타트한 구간은 이 구간에서 처음 매수를 했고요. 제가 계속해서 222동평 하단에서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턴어라운드 하는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턴어라운드 하는 시그널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2동평선 하단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매기가 들어오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난다 하더라도 전력 설비 부분에서만큼은 강하게 정책을 갖다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자국에서 생산하거나 어쨌든 그것까지 리쇼어링 하려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많거든요. 하이테크 분야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바람이 돌고 나면 또 한 10년, 20년 동안 다시 한번 전력 인프라 같은 수요는 많이 충족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뭐 4, 5년 정도 진행되는 내용으로만 생각을 좀 하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달라지겠죠. 지금 어쨌든 2030년까지 리포트 나오는 건 그렇잖아요. 근데 2030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전력 설비수나 전력 수요, 이것은 증가한다. 이것을 촉발시킨 건 당연히 AI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엄청나게 전기를 소모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 한 3배에서 10배 이 정도 전력 소모량이 많다고 하죠. 특히 이제 챗 GPT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저도 사실은 방송을 할 때 말이에요. 뭘 생각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나면 에너지가 상당히 소모가 되어서 피치가 좀 떨어져요. 영상 후반부 가면은 목소리가 좀 약해지죠. 그런 것들은 아마도 대부분 마찬가지지 않을까. 기계도 뭐 같은 원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니까요. 자, 시그널 정도는 이때는 어때요? 이렇게 딱 시그널 뜨고 나면 이런 거는 보이시면 앞으로 어때요? 뭐 한다? 단기적으로는 매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화살표 표시 해드리잖아요. 하방은 어때요? 이 구간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가기로 했어요? 예, 4월 달까지 일단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지금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도록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야죠. 특별히 뭐 이상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다음은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38,000원 이 구간에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 좀 조절을 하셨습니까? 좀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38 이하로 내려와 있는데, 어쨌든 저는 모니터링을 여러분 38,000원 선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시그널 들어온 거 참 좋았던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38,000원 정도에서 잡아주는 거 괜찮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쨌든 요 구간 안에 또 탄핵 정국이 있고요. 비상계엄은 있고요.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좀 눌린 부분도 있으나 지금은 다시 매수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너무 불안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이 아래에서 평단 조절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비중이 이제 55%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40%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좀 갈 것 같고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에서 평단이 조절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좀 털렸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AMD 관련된 AI 가속기 생산에 대한 수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눌렸습니다. 어쨌든 평단 조절은 조금 하셨습니까? 어떻게 못 하셨습니까?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하고는 모니터링을 16,000원 이 구간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따지면 마이너스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모멘텀이 들어와야 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AMD가 지금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1월 달에 AI 가속기 출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뉴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보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용은 유효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PCB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에 보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CES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아직까지는 버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갑니다. 한번 들어온 것들은 승부수를 낼 건 또 승부수를 내야죠.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나름 그래도 조금 걱정을 하거나 신경이 쓰이는 종목이 아마 대덕전자하고 DB하이텍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종목들 들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현재 구간 정도 수준이 뭐합니까? 예, 적당히 이분파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구간은 37,500원 이 구간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예를 들면 평단 조절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절을 하셨다면 다행이고 못 하셨다고 하면 37,500원 이 기준으로 다 계속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라서 일단은 기다려 보도록 하죠. 며칠 전에 뉴스는 나왔는데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줄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대만은 풀캡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DB하이텍에서 충분히 뭐 그 정도 전략 반도체하고요. RF칩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수주를 하면서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곧 DB하이텍이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좋은 또 공시 내용이 나올 것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공시를 기대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만약 공시가 나중에 이건 안 됐대, 딴 데로 넘어갈 때 실패했대 이렇다고 하면 그때는 뭐 손절 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공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들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패턴은 좀 기다려 주시고 좀 아래쪽에서 이 정도부터 스타트 했으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평단 조절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것이 극히 정상이고요. 하방에서 어때요? 계속해서 매수 시그널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기가 잦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항상 매물 나오는 거, 이거는 오래 기다렸던 사람들이 매물 쏟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확정적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홀드하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뉴스로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뉴스가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뉴스가 아니야. 가능성 높아. 막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매물 나오고 이제 기대감은 확실히 이제 심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뭐, 최근에 보면, 보세요. 여기 지금 외국인이 이 구간에서도 매수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분명한 건 답은 한번 낼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참 시그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종목도 저는 홀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덕전자나 DB하이텍이나 시젠은 소폭 마이너스 뭐, 이 정도 상태인데, 뭐, 계속해서 저는 드리블로 해서 기다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VM 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어쨌든 그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주항공 첨단 소재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양자칩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또 주요 원재료 이 부분이 상당히 또 관심을 받으면서 어제 또 확 또 올랐거든요. 양자 컴퓨팅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볼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내용들은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엑스게이트가 좀 주가가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 뭐 연속 이틀 뭐 3일 이렇게 상한가 치고 그랬으니 당연히 매물 나오는 건 당연히 있을 텐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엑스게이트는 양자 통신 쪽이에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하고는 사실은 제가 볼 땐 별로 상관도 없어 어떻게 보면 저는 의미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양자자 들어가면 그렇게 주가가 오르는 모습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자, HVM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앞으로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땐
스페이스X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는 좋은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뭐 양자 컴퓨팅까지 하나 더 넣어준다고 하면 상당히 어떻습니까? 기분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양자 컴퓨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쇼폼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2일 HVM 주가는 스페이스 X 관련 테마와 양자 컴퓨터 테마가 중첩되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2년부터 첨단 금속을 스페이스 X에 납품하고 니오뷴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니오뷴은 반도체 양자칩에 들어가는 주재료로 구글의 양자칩 공개와 더불어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양자 컴퓨터 개발이 격화되면서 필수 원재료인 니오뷴 원재료 확보 경쟁 역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도 급등했다. HVM은 고순도 금속 합금 개발 기술로 니오뷴 합금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동사는 스페이스X에 첨단 금속을 납품하고 있으며, 니오뷴은 초전도 특성을 가진 초전도 양자칩의 주 원재료로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HVM에 대해서는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는 홀드 하겠다. 왜냐하면, 그래도 뭐, 저 정도에서는 드리블 가야죠. 저 정도 수지 시그널 자체가 저는 배드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그 다음날 뭐 또, 월요일 날 내가 주가가 또 하락한다고 그러면, 뭐, 제가 뭐, 그냥 또 다시 하방에서는 또 평단도 조절해 주면서 좀 가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인공위성이나 뭐 이런 내용들 진행할 때 보면 우주 항공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되면 세트랙아이도 내년도에 실적이나 내용들 또 정보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다범퍼에 들어오는 구간, 그죠?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이 종목을 좋아하고요. 그때도 아마 어떤 분께 질문해 주셔가지고 저는 긍정적이다.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평선이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가 아마 분기점이 될 겁니다. 여기서 아마 주춤주춤 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상방으로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살짝 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모멘텀이 좀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를 때까지 계속 그런 거 좀 체크해 주시면서 좀 가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다시 신규 매수 진입을 한 종목이긴 하지만 오케이 하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 저희가 이제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고점에 올라갔다 그래서 LS 시리즈, LS 브라더스 중에 이제 LS 일렉 같은 경우는 중장기고 LS 에코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눌림 들어올 때까지 좀 갈 거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 지금 딱 중간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음봉으로 하방으로 눌리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할 겁니다. 지금 가격 대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마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 해저 케이블 관련된 부분이 계속 수주 내용이 나온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메타에서도 발표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222 이동평이 아래쪽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너무 겁먹지 말고 가자. 이것들이 다 하락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바로 매크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정치적 환경 또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매크로인데 그렇지 않고도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구간 안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잘 잡고 가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요즘 전망은 좋은 거고 관심도 많은 것들이죠. 수주 내용과 LS 관련돼서 지금 수주 내용 나오는 거 여러분 LS 전설이 지금 전방에서 계속 수주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것들 다 어디 주겠어요? 해저 케이블은 수주를 받고 해저 케이블 생산해서 그걸 설치하는 걸 누가 합니까? LS 마린 솔루션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홀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따로 특별히 뭐 제가 영상을 일부에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영상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어때요? 금리가 인하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런 게 상당히 우호적인 거 아니에요. 최근에 보면 아마 이런 얘기를 들 거예요. 금리 인하 시그널 같은 게 나오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바이오 종목인데 오르지 않았어. 그럼 그건 버리세요. 그건 아니라고.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이제 소외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시그널에서 전반적으로 올랐잖아요. 그 며칠 전이죠. 예, 그 3일 전일 겁니다. 바이오 종목이 전체적으로 다 오른 날이 있어요. 그날 만약에 음봉이 떴어요. 내 종목이 혹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그 종목은 안 좋은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드리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뭡니까?
인기도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수주 공시를 계속 내고 있는데 주가가 잘 안 오르잖아요. 근데 강원전선 같은 경우 대충 나와도 주가가 팍팍팍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해석을 좀 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 맞다. 그래서 시장 인기도도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들 거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런 구간에서는 시장 인기도도 상당히 중요하다. 시장 주체가 관심이 많은 종목들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좀 중기나 뭐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는 것들은 실적이나 내용들을 보고 가시는 것이 분명히 맞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 오프라인 미팅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간만에 저도 이야기 드리는데 단기 거래하는 법, 그런 분봉 보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